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대가 경전철을 놓고 줄다리기 중입니다. 서울대 교내까지 경전철을 연장할 경우 예산이 800억 원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그중 50%를 서울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서울대는 20%만 부담하겠다고 맞서면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서울시와 서울대 양쪽 관계자 모두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대한민국 시간에는 신선들이 놀다가 갈 정도로 산과 계곡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충북 괴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보시장이라는 시정일기를 출간한 최성 고양시장 만나봅니다.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외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향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성 시장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경전철을 사이에 두고 서울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까지 경전철 신림선을 연장하는 대신에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 서울대는 사업비의 20%는 부담하겠지만 50%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천정욱 교통정책과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경전철 신림선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그 신림선 구간은 여의도에서 보라매 공원을 거쳐 서울대 입구까지 총 8.92km 연장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서울대가 종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선을 짠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그 영등포하고 관악은 그동안에 대표적인 그 도시철도에서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노선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서울대 정문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다 이견이 없는 상황인가요? 네네. 그 의견이 다 일치하고 있군요. 네. 네, 문제는 그러면 경전철 교내 연장 문제일 텐데, 네. 교내 연장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모양이죠? 네, 900m 정도 연장이 되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약 800원 정도로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예, 900m면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군요. 네, 대학 입구에서 안에 내부까지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900m 여부가? 대학 입구에 있는 거하고 아마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부까지 선을 연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대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그 외부 부담금이 20%로 제한돼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서 서울시가 50%를 부담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고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서울대에서 말한 그 부담금 20%는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요. 대규모 택지 개발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서울대에서 전체 800억을 부담하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이번 사업 이제 민간 사업자가 반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400억만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규정에는 택지 개발에 해당하는 거지 이런 지하철이나 경천선에 해당이 안 되는 거군요. 네.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대학 안으로 아마 지하철이 이렇게 교내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을 주로 서울대생들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를 보통 그 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그 50%보다 20% 부담이 택지 개발에 해당한다는 거는 서울대 측에서도 알고는 있습니까? 네네. 그렇군요. 서울대학교는 서울시가 50% 부담을
강요한다면 그 교내 연장 포기까지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네.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걸 네. 기본계획 노선에 반영할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그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은 어렵다고 보여야 되겠네요. 일단 협의인데 이 협의가 다음 단계로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서울대학교 공식적인 입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20%인 경우가 160억이 되는데 네. 아직 서울대학교에서는 20% 160억에 대해서도 아직 내겠다는 구체적 확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공식적인 입장을 좀 정해서 네. 저희에게 주시면 그 다음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꼭 20%에 대한 확약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앞으로의 협상 여지는 있는 거군요. 네.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본적으로 그 서울시 입장에서는 네. 서울대가 20%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한다면 좀 협의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일단 기준은 50%가 되겠지만 네. 앞으로도 좀 논의를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서울대학교도 교통이 유발되는 시설이라는 건 맞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적당한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는 조금 남겨두신 것 같은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최대한 네.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전달한 다음에 네. 추가적으로 좀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서울시에서 서울대 측에서 보다 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서 좀 제시해달라. 네. 이런 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군요. 네네. 네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천정욱 교통정책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대의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공병영 서울대 시설관리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공병영입니다. 네, 지금 그 서울시 입장은 쭉 들어는 보셨죠? 들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서울대 입구역 예.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우선 그 관악 캠퍼스 유동 인구가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쩌면 하나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거대한 캠퍼스 도시에 그 철도 등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예. 학생 및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입구역의 유동인구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예. 서울대에서 서울대 입구역 이용자는 약 한 2만 4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원들이 이 경전철이 교내로 확장된다고 해도 다 지나가지는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경전철 이용 예상 인구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서울대 그 유동 인구 중 한 56% 정도인 예. 2만 8천 명 정도가 이용할 거로 생각하고요. 예. 특히 자가용 이용자가 한 2만 명이 넘는데 예. 그 중에 한 반 정도 더 추가되면은 한 3만 7천 명 정도가 경전철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서울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신림선 그 교내 연장 시 교통 수요가 한 하루 10,000명 이상 증가돼서 예. 그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동안 그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불렸던 예. 불편 해결하기 위해서 신림선 연장을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예. 얼마나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서울대 입구역은 서울대 입구에 있지 않는가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한 30분 걸립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학교까지. 그래서 지금도 매일 그 서울대 입구역에서 셔틀버스 타려고 한 수백 메트의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좀 문제의 심각성을 좀 서울시에 인지했더라면은 네. 그 이번에 신림선 도입할 때 최소한 정문까지만 오더라도 네. 그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정문보다는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종점역이. 네. 그래서 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특히 2016년도에 정문 앞에 강남 순환도로 관악 IC가 건설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교통 혼잡이 더 과중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서울시 측 얘기 들어보면 900m를 연장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큰 도움이 될까요? 900m 정도를 더 서울대 쪽. 지금 제가 방금은 400m 떨어졌기 때문에 네. 또 다시 그게 관악산 입구 종점역에 네. 또 셔틀버스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문이든 정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예. 그래야 학생들 불편을 좀 드릴 수 있고. 네. 예. 지금 그런 전철 연장이 아주 수건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800억 원 드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가운데 반은 좀 서울대에서 대달라는 거고 그 금액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서울시도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서울대는 그 학생 등록금하고 정부처럼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으면서 400억을 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아까 과장님 또 50%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 근거라든지 타당성이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분석이나 또 서울 연구원의 분석은 이번에 연장에 따른 수익 증가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사업의 수익 증가 등을 고려해서 분담률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추후 협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유사 사례 말씀이죠. 저희들하고 꼭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강남구에 항렬역이 있습니다. 추가 설치할 때. 강남구에서 개발 부담금 쪽으로 한 25% 부담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는 물론 교내 안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문 안쪽에 건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체 대학 부담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의 경우는 전철이 캠퍼스 통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시카고 대학이나 샌디에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내에 설치하는데도 자체 부담을 했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면은 부담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학내 대표기구의 의견 수렴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신림천 연장은 적극 찬성하지만은 과도한 사업비 분담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국토부 훈령이나 또 아까 학렬역 유치 사례 등을 참고해 볼 때 한 20% 내외에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연장 사업은 서울대가 또 국립대학이고 또 학생도 또 서울 시민인 만큼 어찌 보면 SOC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면은 그 20%라는 안도 서울대에서 확정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기본 계획의 반영 여부만 됐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 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규정상 주택 건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런 전철, 경전철 연장 같은 데에서는 그 50%까지 부담한 전례는 없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고요. 같이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빨리 서울대 측에서 최종안을 마련해가지고 서울시에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8월 말 이전에는 저희들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달 안에는 안을 마련하겠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이 부담금 20%가 포함되는 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을 조금 더 부담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이제 학내 또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큰 거대 집단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편동될 가능성도 좀 여지는 있겠네요. 저희들 좀 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병영 서울대 시설관리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슬로건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와 레저, 체험의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시간입니다. 여행 전문 기자 투어코리아 유경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줄 여행지 어디입니까? 예, 오늘은 충북 괴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괴산은 이제 산과 계곡이 아름다워가지고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예. 이곳은 이제 계곡과 그리고 계곡의 맑은 물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특히 이제 괴산호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걷는 산나기 옛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곳을 걷다 보면 하나의 산수화 풍경을 아마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봄에 또 충청도 양반길이라는 곳이 개장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똑같이 이제 하나의 힐링 코스의 하나의 등산로인데,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이곳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양반길과 산마기 옛길, 그리고 기타 계곡을 좀 구경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한번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계곡하고 등산로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어느 곳으로 떠날까요? 예, 산마기 옛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길은 이제 칠성면 외사리 시오랑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산마기 마을을 이어주던 옛 산길입니다. 네. 이곳에 이제 등산로를 조성한 건데요. 이곳이 이제 등산로는 괴산댐과 괴산 호수를 이제 벗삼아 걸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멋진 곳입니다. 예. 예, 산마기 옛길은 이제 코스가 두 개 코스가 있고 또 걸어볼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첫째 코스는 이제 노루샘에서 한반도 전망대라고 있거든요. 예. 이걸 지나서 이제 삼성봉 쪽으로 해서 내려오면은 이게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코스는 똑같이 출발점은 이제 노루샘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전망대를 지나서 진달래 능선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걸 내려오다 보면은 진달래 동산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코스는 그보다 좀 약간 짧아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람선을 타서 건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이제 유람선을 타고 산책로 입구에서 나루터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유람선을 타고 이제 괴산댐을 가로질러서 산마기 옛길에서 내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이제 운주 세뱅이골이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강변의 능선을 따라서 쭉 걸어보는 네. 하나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네. 결국은 유람선 비용은 네. 이제 5,000원부터 있습니다. 유람선은요. 네. 결국은 이게 괴산댐하고 괴산 호수를 다 바라보면서 걷는 코스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산마기 옛길로 볼거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산마기 옛길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가파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등산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예. 이제 그 길을 걷다 보면은 고인돌 쉼터라든지 열리지 안전뱅이 약수라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공전망대 또는 네.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호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호수 전망대 등 명소가 네. 한 20여 곳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수 전망대에서는 산마기 옛길 전체를 볼 수 있다는 하나의 매력이 있고요. 예. 번지 점프대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공 전망대인데, 예. 그게 꼭 앞으로 나가는 코스가 한 3m 정도 되는데, 예. 네, 바닥은 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밑으로 천길 낭떠러지가 이제 보이고 푸른 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신장이 좀 약한 분들은 거기에 서 있기도 아마 힘들 정도로 오금이 아마 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렇군요. 예, 상당히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괴산호를 걷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정사목이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정사목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처럼 생겼는데요. 예. 이 나무는 1000년에 한 번 또는 나무 10억 그루 중에서 겨우 한 그루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진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나무에서 이제 전설이 전하고 있는데요. 남녀가 이곳에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하면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답니다. 결혼 이제 앞두신 분들 한번 좀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열리지가 있는데
이제 이쪽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열리지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랑이 성취되고 또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또 전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군요. 예. 다음에 소개할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예, 충청도 양반길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올 봄, 3월 30일 정도에 개장을 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개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람 손때가 덜 묻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길이 흙길로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연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 양반길은 코스가 이제 3가지가 있거든요. 예. 1코스는 산마기 옛길을 말하는 것이고, 2코스는 이제 가론구곡을 통해서 가는 거고, 예. 3코스는 일부분이 이제 개방이 좀 돼 있습니다. 아직 다 개발은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어볼 수 있는 곳은 이제 2코스 가론구곡과 예. 3코스 일부분입니다. 이쪽은 네. 이제 특징이 한번 떠나면은 이렇게 순환 코스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걷다 보면은 내가 출발한 지역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주 올레길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스에 따라 약간은 차이는 있는데요. 전체 코스, 2, 3코스 전체를 돌아보는 데는 한 6시간 정도 걸리고, 길게 잡았어요. 예. 빨리빨리 좀 걷는다면 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아름다운 코스는 예. 가론구곡 구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구경하기 좋은 등산 코스. 그게 바로 가론구곡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양반길의 주 등산로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가론구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론구곡인데 이쪽을 가다 보면은 계곡에 비해서 수량은 상당히 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괴산에 있는 계곡들보다는 규모는 작은데 경치가 아주 잘 꾸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정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기자기한 맛이 일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등산을 하면서 이제 신선대에서 내려왔다는 신선이 내려왔다는 강선대도 있고요. 입장생 하나인 거북바위라든지 네. 그리고 7마리 학인 살았다는 칠학동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선들이 이제 내려와서 바둑을 두고 놀았다는 선구감 이런 어떤 것도 구경할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보면서 천천히 걸어보면은 재미가 아주 좀 쏠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계곡물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아주 무더운 날씨에도 아마 발을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좀 시원한 옥녀 계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위가 상당히 좀 바위라고 할까요? 암석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시집가는 새색시가 쪽두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신부바위 또는 쪽두리바위라고 하고 이제 신부가 있다 보니까 또 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가는 신랑처럼 삼호관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 있다. 이것을 삼호바위 또는 신랑바위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군요. 예, 끝으로 한 곳을 더 가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끝으로 가볼 수 있는 곳이 쌍곡 계곡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절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이곳에도 보면은 이제 폭포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달밤에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하겠다는 것도 있고 선녀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곡 반석 위에서 지금같이 여름 다가기 전에 한번 누워가지고 주변 구경을 좀 하게 되면은 모든 시름이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좀 잊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합니다. 괴산이 우리가 알기보다는 다양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군요. 네, 그렇죠. 이외에도 계곡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어코리아 유경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최성 고양시장 만나보겠습니다. 고양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민원 있으신 분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박형주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에 있는 주철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옆 공장으로 번지면서 건물 10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식당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 당시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방기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주인이 음식물을 조리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물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목동에서 택시 2대가 충돌한 뒤 인도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34살 이모 씨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도에 있던 가로등 2개가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로 달리던 택시가 차선을 바꾸면서 1차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3살 손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행 중에 갑자기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화물차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서울의 전세 대란을 피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 밖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근은 해야지만 서울을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고양 시민들은 고양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고양시의 현안은 무엇이 있는지 최성 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 그 고양시민 의견이 무시됐다는 입장이 이제 고양시 입장인데 고양시가 제시하는 대안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서울과 문산 간 고속도로는 국책 사업이고 예. 또 여러 가지 경기 북부의 중요한 기간 도로 건설망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 고양시에서는 결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네. 이게 이제 몇 번의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예. 고양시 구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녹지축이 훼손되고 네. 또 부당한 요금이 부과되고 또 문제는 교통난이 더 악화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약 7가지 정도의 근본적인 이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국토교통부에 또 시행사 측에 네. 우선은 방화대교와 연결돼 있는 권율대교를 정상적으로 통행을 보장해주고 네. 또 없던 IC가 만들어지면서 과도한 또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네. 행신 지선 영업소를 폐기해야 되고 네. 녹지축을 보강해달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근본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뭐 워낙
합리적인 요구를 해서 예. 국토교통부에 여러분들도 예. 고양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 해서 우리 중앙정부와 고양시 그리고 시행사 간의 TF팀을 통해 가지고 네. 지금 아주 좋은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네.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대책이 없다면은 그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할 경우에 주민투표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고양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편한 톤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심각했던 것은 네. 시행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네. 뭐 고양시 반대하든 말든 우리는 강행하겠다. 근데 네. 그랬을 경우는 이 공사가 진행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의 반대가 컸던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지만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를 해도 주민들의 81%가 강력한 반대였고요. 네.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43%. 네. 또 지금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난 대책 또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또 요금 체계에 대한 어떤 이 합리적인 조정 이런 네. 요구들이어서 그 부분이 약 40%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런 정부나 시행사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되고 그건 또 법에 보장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가면 시행사도 그렇고 정부도 고양시의 의견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방향이어서 그런 네.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 고양시 부채 2,6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갚았다고 들었는데 뭐 비결이 있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시장이 된 이후에 네. 실질적인 부채를 좀 파악해 봤더니요. 6천억이 넘는 거예요. 네. 아시는 것처럼 민선억이 출범 이후에 성남 같은 경우는 모라토리움 선언까지 했던 네. 상황이고 근데 그 고양시 실질적인 6천억에 가까운 부채의 원인이 캠텍스를 이제 건설하면서 네. 그 인근에 있는 지원 부지들을 매각을 못하고 예. 부동산 경기다 경기 침체다 해서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올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TF팀을 짜고 또 합리적인 이제 예. 매각이 가능한 여러 가지 용도 변경들을 또 공정하게 추진을 해서 약 2,700억 가까이를 2,600억 정도를 이제 매각을 함으로써요. 예. 저희들이 부채의 45%를 줄였고 예. 또 총 230억에 해당되는 이자만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효과를 갖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우리 고양시 시민 같은데 5280으로 문의를 해오셨어요. 네. 고양시 주정차 위반 단속 좀 해주세요. 시장님 밤에 화정, 라페, 외돔 등 로데오 거리 나와보세요. 미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네. 과연 주정차 위반 단속 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저희들이 이제 CCTV도 설치를 하고 예. 또 다양한 이런 그 단속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가게나 이런 데서는 또 생계형이 업자들이 예. 예. 제발 좀 또 낮에는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이런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 또 이 와중에 출근하시면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예. 아주 특별한 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그 기초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시민 참여적인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밝히셨는데 도시재생 맞춤형 힐링 전략이라고요. 네.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은 뉴타운은 사실은 누구를 탓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 하겠다는 에메랄드빛 청사진을 제시하니까 네.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달려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찬반으로 나누어져서 거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손을 들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고민하다가 이것은 세 가지 권역, 즉 뉴타운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지역, 네. 또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는 지역, 네. 또 뉴타운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체가 돼 있는 그런 이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 이 세 개 권역을 나누어서요. 예. 이 맞춤형 힐링 프로젝트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해보니까
주민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시에 대해서. 워낙 그동안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저희 민선 5구에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공정한 갈등조정위원회 또 힐링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민간 차원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또 조정하는 분 이런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뭐 분담금 문제라든가 정보라든가 해법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울시라든가 많은 지자체에서 속도 있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인내심을 갖고 토론에서 이제 이 맞춤형 뉴타운 출구 전략을 이제 최근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최성 고양시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고양 시민들 궁금하시거나 민원 있으면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잠깐 투데이 컬처 팁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정동극장에서 16년 동안 이어온 미소 춘향연가라는 공연을 아시나요? 전통 뮤지컬 미소는 지금까지 85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관람을 했고 전 세계 순회 공연만도 65개국 110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예술의 찬란한 미와 구성진 멋 그리고 흥을 선사하고 있는 미소 춘향연가는 전통은 지루하다라는 편견을 깬 재미있는 공연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 뮤지컬 미소가 여름을 맞아 미소 정동길 나들이 이벤트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정동길 산책도 하면서 유명 맛집과 카페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연 전 무대에서 진행되는 장구 체험은 예술단원에게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궁중 의상부터 드라마 대장금, 주몽 등에서 나온 수십 벌의 한국 전통 의상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 전시도 열린다고 합니다. 녹음이 짙어지고 있는 요즘 전통의 숨결을 느껴보기 위해 정동 나들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최근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울보시장이란 책, 그 저자도 바로 최성 고양시장님이신데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눈에 띄는데 울보시장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저는 뭐 항상 웃고 다닙니다만은 좀 원래 눈물이 많아가지고요. 시정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 어머니의 울부짖음, 또 다종다양한 민원인들과의 애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장으로서 풀어드리지 못하면서 나오는 아픔들도 있었고요. 또 개인사적으로는 저희 작은 누님이 청각장애인이면서 청각장애인인 누님을 통해서 바라본 세상의 창이 요즘 보면 다들 웃고 계시지만 마음적으로 너무도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서 어떤 시민과 함께 울어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정을 펼쳤는데요. 출판사에서 덥석 제 원고를 읽어보더니 울보시장으로 붙여가지고 조금 이미지 관리에 요즘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4984번으로 고양시 버스 공영제 언제쯤 됩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네. 이 버스 공영제는 저희들 사실 가장 역점을 둬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인데요. 이 이제 버스 회사에 또 다종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시의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양시 버스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고양시를 관통하는 노선은 대부분이 경기도, 서울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공영제는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16번으로 들어왔는데요. 관상동 순환도로가 시장님 취임 이후 공사가 중단됐는데 언제쯤 재개가 될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보상 또 도로 건설하다 보면 작게는 몇백억 고양시에 이미 추진해야 될 만한 그런 도로 건설 예산만 해도 1조가 넘게 됐습니다. SOC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킨텍스의 매각, 재정 건전성 강화 그리고 당장 시민들의 어떤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복지 이런 부분에 좀 우선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더뎌지는데요. 돌아가자마자 관산동 지역 좀 챙겨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좀 쾌적한 교통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산동은 물론이고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울보시장 책 얘기를 다시 한번 계속 하겠는데요. 울보시장도 베스트셀러지만은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 타이틀이 생소한 단어는 아니죠? 네,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평가는 아니지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썼던, 배움이라는 책이나, 또 작년 대선 앞두고 너무도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민심을 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정말 분노하고 절규하는 민심의 어떤 현주소를 담은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런 책들이 감사하게도 상당히 많이 팔렸고 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정말 이 웃고 있으나 울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것의 해법을 위해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정치 지도자 행정가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네, 지금 직접 전화가 온 내용인데요. 2181로 왔는데 고양 시민들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고양시에서는 자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너무 감사한 질문이신데 저분은 저랑 잘 아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지난해 작년에 전국 161개 시군구 중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1위 도시라는 과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그동안 인식돼 왔는데 이제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 산업, 또 고양 국제꽃박람회를 중심으로 하는 화해 산업, 그리고 이제는 신한류의 메카가 될 정도로 방송, 영상, 드라마 이런 부분에 최고의 도시가 돼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K-팝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약 1조 이상의 투자를 한류월드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또 장애인 또 주부 청년에서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또 일자리 센터에 보면 저희들의 몸부림 또 가장 열정적인 노력들이 소상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조금 쫓기니까 소상한 이야기는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들어와 있는데요. 3350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유로 자주 이용하는데 서울에서 문산 방면 방화대교 지나면 노면이 너무 고르지 못해서 사고가 많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그동안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 건설을 하면서 부실 공사들이 많고요. 또 겨울에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 부식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을 우선해서요. 포트홀이라든가 노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을 했고 조만간 이 마련될 추경 예산에서도 좀 이렇게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요. 자유로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위협을 주는 도로의 보수에 최우선을 두라는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주민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짧은 게 참 아쉽습니다. 끝으로 우리 고양 시민이나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 고양 600주년을 맞이해서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또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 고양시를 멋지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 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자기야, 나 수입차 사는데 연예인 DC 못 받아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잠시만요. 캐시백도 받고 가실게요. 롯데카드면 롯데카드로 수입차 사고 최대 1.6%까지 돌려받자. 신차 2천만 원 이상 결제 시 8월 31일까지. 이용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신동해,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